올해로 63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며 참 많은 계절을 보았습니다. 봄의 따스함도, 여름의 뜨거움도, 가을의 쓸쓸함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잊히지 않는 새벽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새벽의 공기 냄새를 기억합니다. 서늘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듯 내렸습니다. 나는 다시 그 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40해가 흘렀건만 내 발걸음은 마치 그날에 멈춘 듯 느려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도 간절했습니다. 내 이름은 정희입니다. 평범한 이름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범하지 않은 새벽 하나가 있습니다. 20살이던 겨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던 그 나이에 나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제분소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마다 눈꼬리가 반달처럼 접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겨울 장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갔다가 쌀가마를 나르던 그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보자기가 풀어지면서 감자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민수는 황급히 쌀가마를 내려놓고 감자를 주워 담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제대로 묵지 않아서요. 그렇게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장날마다 역 앞에서, 가끔은 교회 마당에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가 일부러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다녔다는 것을. 정희 씨, 새벽 눈은 참 고요하지 않아요? 마치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낮고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기대어 걷곤 했습니다. 함께 눈 내리는 길을 걸을 때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침묵만으로도.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와 함께 서울로 가주시겠습니까? 제가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둘이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부모님은 그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청년이었고 학벌도 없었고 장래가 불안하다며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남자와 무슨 미래가 있겠니? 너만 고생한다. 어머니는 매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울며불며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민수와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첫 차가 떠나기 전에 역에서 만나기로. 꼭 오실 거죠, 정희 씨? 네, 꼭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약속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편지를 써두고 새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신음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를 부르러 나가셨고 저는 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아프구나. 물 좀 떠다 줘.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었습니다. 지금쯤 민수는 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눈 내리는 플랫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민수 씨. 제발. 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떨며 그저 시간만 세고 있었습니다. 첫 차 출발 시간인 새벽 5시 20분.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새벽녘에 좀 나아지셨습니다. 단순한 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제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았고 제 분소를 찾아가도 그는 이미 그만둔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들으니 그는 서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화가 났을 것이고 실망했을 것이고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다시 아이를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57의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1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잊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새벽, 그 눈발, 그 기차 소리, 민수의 눈가에 맺힌 눈송이, 그의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손녀가 알려준 SNS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하나씩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친구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민수. 흔한 이름이지만 성까지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사진 속 그는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도 그 반달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박민수, 경기도 거주, 70세, 틀림없었습니다. 제 민수였습니다.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은 없었고 주로 혼자 찍은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다, 산, 카페. 그는 저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닫기를 수십 번. 그러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저 정이에요. 잘 지내시죠? 보내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40년 만에 갑자기 연락하다니. 그는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정희 씨, 아직도 그 역을 기억하시나요? 그 한 문장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을, 그 약속을, 그리고 저를. 민수는 이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새벽을 원망했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저 자신을.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운명이 잔인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알아요. 나중에 다 들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희 씨. 다만, 그리웠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20살 소녀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그 역에서 첫 차가 떠나기 전에 잠시 볼 수 있을까요? 40년 전처럼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젊은 날처럼 뛰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너무 많이 변하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을 염색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니까요. 옷장에서 낡은 코트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입던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기억할까 싶어서 그 코트를 골랐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새벽에요. 응, 할머니 오래된 친구 만나러 가. 친구요? 이 새벽에요? 아주 오래된 친구란다. 40년 만에 만나는 거야. 손녀는 신기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설레시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할머니도 옛날엔 설렜단다. 금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처럼 눈이 오면 좋겠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조용히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민수 씨, 눈이 와요. 우리가 좋아하던 새벽 눈이에요. 저는 천천히 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도 없었습니다. 간간히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역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그 가로등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첫 차 출발까지 20분 남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민수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둘 다 올 것이라는. 민수 씨, 이번엔 제가 왔어요. 기다릴게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5시 10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플랫폼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시 15분. 기차 도착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플랫폼이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남자 역무원이었습니다. 혹시 정희 씨 되세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걸 전해달라고 어떤 분이 맡기고 가셨습니다. 어젯밤쯤에요. 꼭 오늘 새벽에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역무원이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낡고 누런 봉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셨어요. 많이 아파 보이셨습니다.
기침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더군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작은 봉투였지만 마음이 무너질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웃고 있는 20살의 정희와 민수.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 씨, 그날 당신을 기다리며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5시 2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첫 차가 떠나고 둘째 차가 떠나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아프셨다는 것을,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정희 씨, 제 평생 그 새벽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당신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당신이 살아있는 세상에 내 마음은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 첫 차를 타고 싶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민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수 씨, 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부고란에서 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민수, 향년 70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날이 바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무원에게 편지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민수 씨, 이번엔 제가 너무 늦었네요. 또 늦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그 역에 갔습니다. 새벽 5시,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편지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우리의 모습, 행복했던 그 시절. 민수 씨, 다음 생에는 꼭 같이 첫 차를 타요. 약속해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기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꼭 다시 만나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떤 사랑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민수는 40년을 기다렸고 저도 4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기차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민수 씨, 저 이제 갈게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그때는 꼭 함께 가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플랫폼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창문에 하얀 눈송이가 부딪혔습니다. 민수 씨, 눈이 와요. 우리의 눈이에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새벽 눈은 참 고요하지 않아요? 네, 고요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언젠가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함께 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